2014년 7월 29일 밤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에서 끔찍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녁 내내 아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 건물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결국 구조대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를 통해 진입했습니다. 17평 남짓한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방에는 눈이 풀린 채 쓰러져 있는 8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가 학교에도 가지 않고 5살 이후로는 거의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끔찍한 악취의 근원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높이 1.2m의 빨간 고무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쓰레기와 소금자루, 이불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비닐과 보라색 이불이 나왔고 그 안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한 후 고무통째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영안실에서 고무통을 열자 마치 젓갈처럼 물컹한 잔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2구의 시신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시신은 이미 대부분 액체화되어 있었지만 팔의 일부가 남아있어 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신은 10년 전부터 실종 상태였던 이 씨의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쪽에 있던 시신은 부패가 심했음에도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49세 직장 동료이자 이 씨의 내연남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엄마인 이 씨 50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시신 2구를 고무통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살던 어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에도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했지만 이후 동료의 차를 타고 면사무소 근처에서 내린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마지막 신호는 포천 시내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씨가 인근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본 수사팀은 주변 외국인 노동자 숙소들을 집중적으로 탐문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014년 8월 1일 오전 포천시 소우릅 송우리에 있는 한섬유 공장의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외국인 숙소에서 이 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함께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이 남성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 가족의 비극적인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1995년 이 씨의 둘째 아들이 덤프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이 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 성분인 독시라민과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살해에 사용한 약이 바로 이 치료 과정에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졌고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갈등이 남편 살해의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2004년 무렵부터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이미 죽어 있었다, 베란다에 쓰러져 있었다,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어 시신을 보관했다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무검 결과 남편의 시신에서는 수면제 성분 독시라민과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해당 약물 처방 기록이 없었지만 이 씨는 우울증 치료 명목으로 같은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의 약을 남편에게 먹였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이 10년간 방치되면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연남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이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장과 돈을 이 씨에게 맡겨둘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두 사람의 관계가 회사에 발각되어 내연남이 해고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연남이 맡겨둔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갈등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이 씨는 술자리에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비틀거리는 그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교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이불로 감싸 남편 시신이 있던 고무통 위쪽에 은닉했습니다. 무검 결과 수면제 성분과 교살 흔적이 명백히 발견되면서 내연남 살인 혐의는 유죄로 입증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다수의 외국인 남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천 일대 모텔 CCTV에는 이 씨가 여러 남성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집에서 구조된 8살 아이의 친부가 남편이 아닌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만 방치하며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는 굶주림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었고 사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탈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에 대한 살인 혐의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남편과 내연남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남편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고 내연남 살인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이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남성의 죽음뿐 아니라 한 가정의 비극적인 파멸과 방치된 아이의 고통까지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자신의 아이를 오랜 기간 방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게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를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조차 포기했으며 어린아이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혐의를 징역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과 끔찍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던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그 악취는 단순히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면했던 한 가정의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방치되고 학대받았던 한 아이의 전류가 섞인 냄새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